네, 이분과 함께 수요 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 전에 정말 좋은 종목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에 늘 진심을 다하는 분이죠. 좋은 종목 오늘도 가지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화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창화 부장과 함께하는 보고보고 리포트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은 그 심택이고요. 그 PCB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시장에 준 기회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저 시장에 준 기회라는 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모건 스탠리 쪽의 그 특정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거는 뭐 실적 면모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4월 11일에 모건 스탠리가 233만 주 그 지분 취득 신고를 했었거든요. 7.33% 지분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모건 스탠리가 계속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섞어가면서 그 주가를 굉장히 눌렀습니다. 아마 목적은 이제 지분 5% 이하로 이제 그 공시 의무가 없는 5%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5월 4일에 그 3.12%까지 지분을 줄였다는 신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공매도가 급감을 하고 바닥을 잡고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동사는 이제 글로벌 빅5 메모리 칩 메이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빅5 패키징 전문 기업 등에도 이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메모리 PCB 쪽에서 그 M샵이라고 해가지고 그 FC 그 CSP라든가 MCP, SIP, BOC 등의 이제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이제 그 분야를 넓혀가면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839억 정도 나왔고 시장 컨센서스는 722억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렸던 거는 단순히 수급 이슈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가 이제 그 M샵이라 가지고 그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로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 FC CSP라든가 MCP 그리고 GDDR6, SIP 등이 있는데 그 전 분야가 고루고루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공장까지도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제 시장 콘센트에 비해서 서프라이즈를 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시장에 약간 뭐 오해가 있다는 이런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FC BJ 기판만 호황이 아니냐 뭐 이런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기판 전체가 지금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업체로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기판 업체들이 그 FC BJ 쪽 증설을 그 기판 쪽으로 기존의 라인을 놔두고서 증설한 게 아니라 기존의 라인을 FC BJ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기판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요. 기판 수급 불균형은 그 기판에 달아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메모리 그 패키지 기판 쪽에서 증설 러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FC BJ 쪽으로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증설하고 나서 양산이 되기까지는 2024년에서 20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그 기판 부족 현상은 심화된다. 최소 내년까지 2023년까지는 그냥 확실하게 기판 부족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이제 그 DDR 그 기판 고객사들이 FC BJ 쪽 증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증설이 치우돼 있고 심택이 주로 하고 있는 그 M샵이라고 이쪽 분야가 심택 외에는 실제 증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심택 측에서도 향후 2, 3년간은 호황이 지속된다라고 좀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그 메모리 기판 쪽에서의 어떤 중국 쪽의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수요 부진이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은 여기도 지금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하고요. DDR5라든가 그 SSD 그 서버 쪽으로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고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제품 믹싱을 하면서 이 메모리 기판 쪽에 증설을 하지 않고 줄여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그 증설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가 사실 해성 DS라든가 심택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증설 부족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를 걱정하는 상황이라서 기판 쪽의 전 분야에 달하는 쇼태지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중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동사가 이제 그 스마트폰
그 메모리 모바일용 패키지 기판 쪽에 수요가 둔화되지 않냐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동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FC, CSP라든가 이런 그 SIP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라든가 이제 그 모바일 쪽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매출 비중이 그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FC, CSP 같은 경우는 33%였고 올해는 20% 수준인 반면에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 SSD 이런 쪽은 매출 비중이 합산으로 40% 이상이 되고요. 올해는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루머는 뭐 이게 70%그 모바일 패키지 기판 매출 비중이 70%까지 달하지 않냐 이런 루머도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은 지금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이제 실적은 올해 그 뭐 3,500억 영업이익 이상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그 리포트들도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대신, 신한증권, 하나금융투자도 모두 올해 영업이익 3,500억 이상이고 그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준 거 3,060억보다 다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핫한 섹터가 지금 DDR5 섹터인데 동사가 어쨌든 그 DDR5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게 그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쪽의 점유율이 50% 이상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1분기에도 모두 PCB 쪽이라든가 BOC 쪽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관련된 그 리포트가 나왔던 게 뭐 심텍이라든가 아비코전자, 뭐 TLB 이런 DDR5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눈에 포착이 되는데 심텍도 핵심 종목으로 봐야 되고 절대 규모로서 매출 비중이 DDR5로 제 1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심텍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PCB 대장주라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D램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DDR5 관련주로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심텍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아비코전자와 그리고 모트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리뷰를 하고 싶은데 아비코전자는 기준 수익률 최고 기준으로 35% 넘게 올라갔고요. 또 모트렉스는 21%가 넘었었는데 정말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는 비결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실적 위주로 좀 봤고요. 아비코전자 최근 움직인 것도 DDR5 이슈였고 제가 이제 1월 19일 날 말씀드릴 때도 그 DDR5 시대로 도래인해서 향후 4년간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 모멘텀을 바꾸서 이제 목표가 14,000원 이제 돌파가 된 거고요. 모트렉스는 사실 오늘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우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그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제 종목을 좀 바꿔서 심텍을 얘기했던 된 거고요. 모트렉스는 그 액면 병합 이후에 주식 소각까지 하고 어제 무상증자까지 그 했기 때문에 주가 오늘 한번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비코전자와 모트렉스 등 정말 좋은 종목들 늘 가지고 와주시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목 심텍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그 추정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이상인데 시장 그 증권사 그 평균 컨센서스가 이제 3,400억 대고요. 올해 추정 EPS가 7,556원 정도인데 제가 이제 12월 15일에 한 38,000원 때 말씀드릴 때 당시가 타겟 PER이 12배였는데 시장 금리 상승기를 감안해서 이제 타겟 PER을 10배로 좀 낮춰보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5,000원 정도로 잡아보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2차 목표가 8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마 갭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가 이하로 매수로 분할로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가 관점에서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75,000원, 2차는 89,000원, 손절가 4만 원 선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